깨어있는 시민의 방송 깨시민 TV. 안녕하세요, 깨시민입니다. 요즘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을 놓고 어디로 몰빵을 해야 문재인 대통령께 유리하고 민주진영에 유리하다, 또 황금 분할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야 된다는 주장 등 참 말들이 많습니다. 심상정의당은 이제 논외인이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오늘 의석수 계산기를 통해 어떻게 투표를 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진영에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. 현재 정당들의 지지도를 근거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35%의 비례를 득표하고 정의당이 10%, 안철수, 조원진, 민생당을 합쳐 15%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. 첫 번째 경우 황금 분할 투표가 성공해 비례연합정당이 20%를 득표하고 열린민주당이 20%를 득표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에서 7석, 병립형에서 3석, 합계 10석의 의석을 차지합니다. 열린민주당은 연동형에서 6석, 병립형에서 3석, 합계 9석을 차지합니다. 첫 번째의 경우 두 당의 총합계 의석이 19석이 됩니다. 두 번째의 경우 비례연합정당이 30%를 득표하고 열린민주당이 10%를 득표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 9석, 병립형 5석, 합계 14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. 열린민주당은 연동형에서 3석, 병립형에서 2석, 합계 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. 두 번째의 경우도 두 당의 총 합계가 19석이 됩니다. 세 번째의 경우 비례연합정당으로 몰표가 쏠려 비례연합정당이 40%를 득표하고 열린민주당이 0%를 득표한다 가정했을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에서 12석, 병립형에서 7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. 열린민주당은 연동형, 병립형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. 세 번째의 경우 또한 두 당의 합계 의석이 19석이 됩니다. 마지막 네 번째 경우 비례연합정당이 38%를 득표하고 열린민주당이 2%를 득표해 열린민주당의 2%가 사표가 될 경우 비례연합정당은 연동형 12석, 병립형 6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. 열린민주당은 2% 득표로 어느 쪽에서든 단 한 석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. 네 번째의 경우 두 당의 총합계 의석이 18석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의석수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셨습니다. 경우 1, 2, 3을 볼 때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상호 어떠한 투표 결과를 얻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.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 열린민주당이 득표한 2%가 사표가 되더라도 두 당의 총합은 단 한 석 줄어듭니다. 결과가 이런데 우리 민주진영이 비례연합으로 또는 열린민주당으로 몰빵을 해야 된다며 서로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? 저는 그 시간에 저 신천통합당과 박터지게 싸우겠습니다. 몰빵을 해도 몰빵을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. 황금 분할을 해도 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선거는 민주진영 대 토착외구 세력들 간에 각자 지지층들의 투표 총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민주진영이 얼마나 결집하느냐, 또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와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. 더 절실한 사람들이 승리한다 했습니다. 우리는 남은 30일 동안 더 밭을 갈고 더 설득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입니다.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. 이번에 패하면 그 암울했던 이명박근혜 9년 시절보다
더 혹독한 시절을 맞게 될 것입니다. 반드시 저 매국 망종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잠깐 첨언을 드리면 녹색당, 미래당, 기본소득당 등등의 군소정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하여 의석을 확보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. 과연 그들의 정체성을 믿을 수 있을런지에 대한 의문을 반드시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어떤 선택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진영에 더 유익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